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저에게는 숙제 같은 영상인데요. 뭐 제가 광고를 받은 건 아니고요. 언젠가는 한 번은 다루어야지 하던 걸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는 아예 저에게는 숙제 같은 주제가 되었기에 저에게는 숙제 같은 주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다름 아니라 대잠용 무인잠 수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각종 뉴스와 유튜브에서 적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는 무인잠 수정을 우리 군이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솔직히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무게만 수톤이 나가는 대형 무인 잠수정이고 이런 대형 무인 잠수정이 단독으로 적 잠수함을 추적한다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런 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장비입니다. 미국 등에서 상당히 많은 무인 잠수정을 운용하고 있고 심지어 대만 해협에 무인 잠수정을 투입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녀석들과 이 녀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미국이 대만에 투입하겠다는 무인 잠수정은 어디까지나 주목적인 정찰과 기뢰 부설입니다. 솔직히 정찰과 기뢰부설 무인잠 수정은 그 크기와 성능의 차이만 있을 뿐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잠수정은 정말 새삼스러울 게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우리가 만드는 무인잠 수정은 그런 잠수정과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만든다는 잠수정은 적 잠수함을 추적하는 대잠용 잠수정입니다. 현재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무인잠 수정은 없습니다. 적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는 무인잠 수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 최초인 겁니다. 그럼 이런 잠수정을 왜 만들게 되었냐 하면은요. 이런 잠수정을 만들게 된 이유는 천안함 사건 때문입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군은 실질적으로 비상사태에 놓였고요. 그래서 적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대잠수함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대잠용 무인잠 수정 같은 경우가 이 혜택을 가장 크게 입은 건데요. 이런 무기는 결코 빠른 시간 안에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대잠용 무인잠 수정을 개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경우는 대부분 각 개별 기술 개발만을 소량의 예산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대규모 투자는 실제로 대잠용 무인잠 수정을 만들 기술을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당장 실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게 너무 뻔한데도 천안함 사건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잠수정은 앞으로도 실전 투입하려면 10년 이상이 걸리겠지만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천안함 사건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럼 이번에 우리가 개발했다고 뉴스에 나온 건 뭐냐고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녀석은 거의 개념 연구 모델에 가깝습니다. 이런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검증하는 개념 연구 모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실제로 이런 무기가 개발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기술 실증 모델이 개발될 것이고요. 그 다음이 실제로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인 실전용 모델이 개발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에 끝난 모델 다음에 또 시험용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서야 실전용 모델이 개발되는 겁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 녀석을 다루기 꺼려진 겁니다. 사실을 말하면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할 테니까요. 뉴스에서는 금방이라도 만들어서 금방이라도 북한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한참 더 개발해야 한다니 많은 분들이 실망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 개발자분들은 실전용 모델은 2030년대 경에 개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솔직히 저로서는 2030년대에 개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해야 2040년대 경에나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이리 부정적이냐고요. 이 모델은 앞으로가 진짜 개발이고 앞으로 개발해야 하는 이 기술이 너무 개발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개념 연구 모델은 대잠정찰용 무인잠 수정 코어 기술 개발이라는 사업으로 2017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무려 5년이나 개발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전장 7m에 전폭 1.2m, 중량 3.8톤의 무인잠 수정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무인잠 수정 중에서 단연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 무인잠 수정은 수소연료전지에 음향 탐지기와 통신 장비를 가지고 있기에 대잠용 무인 잠수정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하드웨어적 기본 구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금방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앞으로는 다목적 모듈형 무인 잠수정 실증 기술이라는 사업을 2022년 10월부터 2027년 9월까지 또 5년을 하게 됩니다. 이 잠수정은 길이 20m에 폭 3m급으로 기존 잠수정보다도 더 대형입니다. 그러나 이 잠수정조차도 결코 실전용 모델은 아닙니다. 솔직히 이 정도만 되어도 이미 대잠용 무인잠 수정으로서 하드웨어적 성능은 너무도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잠수정의 개발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오래 걸릴 거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런 대형 무인잠 수정을 개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무인잠 수정을 개발해왔고 다른 나라들도 오랫동안 무인잠 수정을 개발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잠용 무인잠 수정을 그 어느 나라도 개발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수중 자율항해 능력과 그리고 통신 문제 때문입니다. 무인잠 수정은 기본적으로 수중에 들어가면 통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중에서는 무인잠 수정 스스로가 판단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중 환경은 너무 변화무쌍하고 더욱더 적 잠수함을 추적하는 건 적 잠수함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수중이라는 환경은 다른 수상이나 공중 환경에 비해서 센서를 활용한 주변 탐색의 한계가 너무 큽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센서가 없는 장님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수중 자율항해 능력을 우리나라도 수십 년째 개발하고 있지만 완성을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기뢰부설이나 기뢰탐지 등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환경에서만 무인잠 수정을 활용하는 겁니다. 완벽한 자율항해 능력을 가진 무인잠 수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번 우리가 개발한 모델도 무인잠 수정의 하드웨어만을 개발했을 뿐이고 실질적인 자율항해 능력은 제대로 시작조차도 못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이지만 이번에 이루어지는 선행 개발에서 자율항해 능력의 개발을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선행 개발에서도 완성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대잠용 무인 잠수정은 예측 불가능한 적 잠수함을 추적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인잠 수정의 자율항해 능력 개발보다도 더 힘듭니다. 그렇기에 자율항해 능력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신인데요. 무인 잠수정을 개발함에 있어서 자율항해 능력과 함께 개발하기 힘든 게 수중통신입니다. 현재 우리가 개발한 모델은 마치 잠만경처럼 긴 통신 안테나를 달고 통신이 필요할 때마다 잠만경 심도로 올라와서 안테나를 물 밖으로 노출시켜서 통신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결론은 전파를 활용한 통신을 한다는 건 적에게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수중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에 당연히 적 잠수함을 추적하고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말고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수중의 무인잠 수정에게 수중전화라는 통신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수중전화는 물속에서도 통신이 가능한 방법이지만 이 방법은 수중에서 음향 신호로 통신을 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하지만 통신을 위해서 소리를 발생해야 하고 그래서 이 방법도 적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는 방법이기에 적 잠수함을 추적하는 대잠용 무인잠 수정은 사용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물속에 있는 무인 잠수정과 통신하는 방법 중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블루그린 레이저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블루그린 레이저란 물속의 투과성이 가장 좋은 레이저로 기뢰탐지용 레이저로도 사용되는 레이저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잠수함용 통신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블루그린 레이저가 전달할 수 있는 정보량에도 한계가 있고 도달할 수 있는 수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미국은 이걸 우주에 떠 있는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수중의 잠수함과 통신을 하고 있기에 가장 뛰어난 잠수함 통신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이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재 블루그린 레이저를 잠수함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그 이유는 이 통신수단을 개발하고 구축하는 데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말고는 그 어느 나라도 개발과 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수중에 있는 무인잠 수정과 통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개발해야 합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처럼 수면에 안테나를 내놓고 통신하는 방법은 적 잠수함을 추적할 때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고 이건 잠수함이라기보다는 가잠함에 가까운 방법입니다. 대잠용 무인잠 수정이라는 건 솔직히 말해서 하드웨어는 개발하는 게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문제는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결론은 가장 큰 문제는 수중에서 잠수정 스스로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율 항해 능력과 그리고 물속에서도 최소한의 통신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중 통신 능력입니다. 이런 게 개발하기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개발하고 싶은 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미 수십 년간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 어느 나라도 실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잠용 무인잠 수정은 개발이 쉬운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2030년대까지 개발 가능한 수준은 스스로 북한 해역에 들어가서 기뢰를 부설하는 정도와 그리고 스노클링 심도에서 수면으로 안테나를 내놓고 통신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항구를 봉쇄하면서 적 잠수함이 항구에서 출항하는지를 감시하는 정도라고 여겨집니다. 이 정도는 이미 미국도 개발한 수준이고 이 정도는 우리도 2030년대까지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구를 벗어난 적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중에서의 자율항해가 가능한 무인잠 수정은 그리 쉽게 개발하지는 못하리라고 봅니다. 이건 진짜 아직까지도 미국을 비롯해서 그 어느 나라도 도달하지 못한 기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만드는 걸 꺼려한 겁니다.
이 무인잠 수정에 대해서는 뭔가 명확하게 언제까지 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2030년대까지 실전용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무모하다고 봅니다. 아마 2030년대 억지로 실전용 모델이 나온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진짜로 적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을 정도의 모델이 아니라 이미 미국이 개발한 정찰과 기뢰 부설을 하는 정도의 모델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건 미국이 이미 개발했으니 우리도 가능하리라 보고요. 그러나 적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율항해가 가능한 모델은 결코 빠른 시간 안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이미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수십 년째 개발하고 있지만 그 어느 나라도 도달하지 못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 당연히 희망찬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개발 프로젝트는 아무리 찾아봐도 가장 핵심인 수중 자율항해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개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희망찬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무인잠 수정의 개발에 있어서 핵심은 적 잠수함을 탐지할 소나 같은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가장 핵심은 바로 수중에서 적 잠수함을 스스로 추적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율항해 능력입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개발 프로젝트는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다루는 걸 꺼려했고, 이제서야 뉴스가 나온 지 한참 지난 지금에서야 억지로 이 주제를 다루는 겁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